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지 마시고 병원을 한 군데로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은 발이 너무 저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고 한약도 보약이죠. 지어서 복용을 해보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니까 어떤 지인께서 저희 약국에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약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안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약을 제가 알아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돌려보냈어요. 마침 그분이 저희 동네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집에 다시 갔다가 가지고 이제 드시고 계신 약봉투를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약국이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로도 하지만 그분 이제 동네 분이라 집에 갔다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세 군데를 다니시더라고요. 하나는 순환기내과, 하나는 내분비내과, 하나는 비뇨기과였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비뇨기과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처방을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께서 순환기내과에서 혈압약, 고지혈증약을 처방을 받고 계신데 그 약에 이뇨제가 2개나 들어있었어요. 자, 이뇨제를 혈압약으로 쓰는 이유는요. 혈액량이 너무 많으면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뇨제, 소변을 잘 나오게 도와주는 약을 쓰게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관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뇨제를 혈압약으로 처방을 하시는 그 병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 이뇨제를 2개나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빈뇨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이 혈압약을 언제부터 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꽤 오래 복용을 하시대. 몇 년 되셨대요. 이분의 연세가 71살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60세 때부터 드셨다 해도 10년이 넘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빈뇨에 시달리신 거예요. 혈압약을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자분들께서도 갱년기에 전립선 비대에 시달리시잖아요. 그래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 빈뇨 증상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제 또 유명하다는 비뇨기과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이분의 증상만 들으시고 이번에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소변을 농축하는 소변을 농축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의 작동을 도와주는 그런 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약을 비뇨기과에서는 처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기내과에서는 이뇨제를 처방을 내시고 비뇨기과에서는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약을 처방을 냈으니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은 사실 소변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뇌가 자 지금부터 소변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알아서 소변을 만들고 소변이 꽉 찼다 하면은 신호를 보내서 우리는 요를 느끼고 화장실에 가고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나하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몸이 자유롭게 알아서 한다 하는 게 자율신경인데 요거를 약에 의지해서 다 해버렸으니 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분께 혹시 이런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몰랐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그 비뇨기과에 가서 순환기내과에서 이런 약을 드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분께서 곧 이제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데도 빈뇨 증상이 개선이 안 되니까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 이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분비 내과에서 당뇨를 약을 처방을 받고 순환기 내과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을 받고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약을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동네에 병원 한 군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받으실 수 있는데 왜 따로 다니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한 군데로 통합을 하셔서 동네에 그 주치의 선생님에게 관리를 받으시면 훨씬 좋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 이분이 처음에 저희 약국에 온 이유가 저림 때문이었잖아요. 저림. 그런데요, 이뇨제를 2개나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 중에서 특히 저림을 유발하는 게 비타민 B1. 왜냐면 이 비타민 B1이 그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신경세포가 제대로 재생이 안 되니까 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뇨제를 계속 오랫동안 드시게 되니까 혈액이 줄어들면서 이분이 발저림만 호소한 게 아니라 손발, 수족 냉증. 왜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지 모르겠다. 이것도 호소를 했거든요. 당연하죠. 이 혈압약에 들어있는 이뇨제가 몸에 수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이 너무 적어져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혈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 조절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혈압약은 한 번 드시면 평생 드신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체중 조절이라는 식단 조절 해가지고 혈압약을 줄여나갈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혈압약을 끊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들로 인해서 고갈되는 영양소를 채워줘 가면서 드셔야 이렇게 힘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시켰어요. 또 그분이 이제 드시는 약 중에 또 칼슘 채널 블로커도, 그러니까 이분이 혈압약을 무려 3종류 이상을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오래 드시게 되면 몸에서 고갈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분이 또 혈관을 확장시키는 칼슘 채널 블로커라는 그런 기전을 가진 혈압약도 드시고 계신데,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하고 경장을 해서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안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요구량도 되게 많아지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요? 비타민 D는 호르몬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전립선 질환도 호르몬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비타민 D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것, 아무튼 이런 것들로 제가 상담을 해서 이분에게 병원은 한 군데로 가셔라.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D, 그리고 또 아연 같은 것을 영양 보조제로 드실 것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추이를 보면은 발 저림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돌아가셨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들께서 이 질환은 이 병원, 이 질환은 이 병원, 이런 식으로 다니시지 마시고요. 그 동네 병원 한 군데를 정하셔서 통합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관리해 나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큰 질환은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지만 이런 만성 질환은 그렇게 큰 병원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급성 질환,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나 이런 열이 막 많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은 동네 병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